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오늘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몇 개 증권사에서 그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말씀드릴 거고, 뭐, 근데 가격은요, 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급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잘 판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첫날 되게 승부가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조정장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장에는요,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이거 청약할 때 무려 33조가 이쪽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이 신규 IPO 되어인 두산 로보틱스로 다시 자금이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쪽들은 또 조금 이 여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로 매매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 높이 잡아가지고는요 전혀 승산이 없고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잘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매매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도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날에 따따블이 나오는지, 유통 주식수가 작아가지고 따따블이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도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5일에 상장이 되잖아요. 10월 5일. 그게 10월 3일까지 연휴고 4일, 5일 결정적으로 이날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계적으로 이 부분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글로벌 큰손이 7조나 베팅을 했다. 아마 이 건이 아마 제가 강조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지난 화면입니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6,000원 공모가 결정이 돼가지고 최상단 공모가 결정의 의미가 뭔지, 첫날 불 붙을 거다. 레인보우 하고 비교를 해봐라. 예상 시총 범위와 전략, 이런 건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방송은요, 연속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그런 건하고는 좀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약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는 1조 6,500 뭐 이렇게 예상을 한 그런 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뭐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죠, 여러분. 과소평가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가야 될 것인가 막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결국 몇 개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우리가 또 좀 보면서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해야 돼요. 그죠? 우리보다 아무래도 증권사 애들이 제대로 분석할 거 아니야. 그죠? 뭐 하지만 이 증권사 애들의 분석은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 왜? 걔네들 분석이 맞는 경우가 없거든.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는 어딥니까? 교보증권에서 분석을 한 보고서입니다. 되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를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는 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상당히 급변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증권사 애들은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상 목표가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지 뭐. 협동 로봇, 이쪽이 포커스에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쪽으로만 불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변주들은 벌써 잠깐 반짝하고 만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쪽에만 움직이는 건으로 작용이 된다. 네, 이렇게 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한 기술력,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시장 레퍼런스, 시장 구조적 변화에 따른 성장. 이거 뭐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를 썼어요. 아는 얘기를 썼고, 뭐 예상 매출,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12개월 유사 회사와 주요 지표를 비교를 해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 THK나 라온테크나 파눅,
외국 회사죠. 그죠? 네, 야스카와 막 이런 쪽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봐가지고는 어, 감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죠? 네. 나중에 주가가 형성이 됐을 때 좀 비교를 하는 게 좋고 여기 레인보우는 빠졌죠. 레인보우는 왜 빠졌냐면 얘네들은 저거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삼성에 피인수된 걸로.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맞진 않아요. 얘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퍼 한 100배 수준 아니에요. 퍼 100배. 우리는 퍼 한 50배 그 정도 수준. 두산 로보틱스 뭐 일단 그 거품을 좀 빼고 뭐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 뭐 이 규모에 따라서 또 차이가 지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정확히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이익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이전에 그 영상에서 뭘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이익 예상 뭐 이런 건들에 대한 자료를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거를 일단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 요거는 이전 영상에 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증권사 보고서를 보는 거니까 요 정도였고 교보증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보고서로 나온 게 어디가 있냐면 자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얘네들도 역시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공모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나왔던 보고서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개괄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예상 시총을 1.36조 내지 1.68조 정도로 본다. 막 이런 정도 그냥 판에 박힌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네, 신규 상장돼서 플러스 알파 시세라든가 또는 뭐 레인보우 거품 제거한 정도 봐가지고 레인보우 시총의 한 절반 수준 뭐 퍼 100배라고 한다면 그쪽이 퍼 100배라고 한다면 퍼 한 50배 막 이런 수준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 막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판에 박힌 보수적인 얘기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일시적인 실적 둔화는 불가피하나 올해 하반기 이후 실적 흐름 반등을 기대한다. 아마 그 정도의 얘기, 그 정도의 얘기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그런 얘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것은 이번엔 목표가가 좀 나와 있어요. 목표가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보면 자 봅시다. 네, 여기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는 어디 보고서냐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네. 자 메리츠죠. 메리츠. 네, 메리츠 증권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좀 보면은 이건 다 지나간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흥행 성공한 거고요. 협동 로봇 시장 개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29,000원으로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만 원 돈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장 주수가 한 6,400만 주 정도 되니까 시총을 한 2조 정도로 평가를 얘네들은 한 거예요. 2조 정도. 그죠? 네, 2조 정도. 자, 이거는 좀 너무 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리기를 퍼 50배 정도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총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1조, 2조가 아니라 3조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거는 레인보우가 퍼가 한 100배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한 50배 수준으로 봐서 202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일단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신규 상장된 것들은 되게 알파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레인보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레인보우가 최근에 좀 밀려 내려와 가지고 시총이 한 3조 2,457억까지 좀 내려왔어요. 거품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지기도 했죠. 사실 근데 여기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죠? 2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레인보우가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1925만 주. 그죠? 그러니까 시총이 사실 5조까지 찍은 거잖아요. 그죠? 최고 시세 기준으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 레인보우가 시총이 한 5조 정도인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은 2.5조 수준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의 프리미엄 정도를 더해서 3조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골자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식수로 나눠 보니까 대개 한 돈 5만 원 이 정도는 가면 두산 로보틱스가 3조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26,000원의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26,000원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결국 더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신규 상장돼 가지고 첫날은 이게 400%까지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6,000원에 400%라고 한다면 돈 10만 원 정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시장 뭐 조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따따블이죠. 이게 따따블 시세입니다만 이 따따블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더블 시세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결론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 하지만 신규 상장돼서 첫날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예상 못한 가격 범위로 움직입니다. 위든 아래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날 잘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대강 윤곽을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자고요. 대신에 우리가 첫날 매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상장되기까지에는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요 부분, 요 기간이 남은 동안에 제가 자꾸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날 우리가 매매를 맞이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 뭐 증권사 보고서 봐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재료가 어떤 게 그 상장되기 전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연휴간에 일단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나오는 모든 재료들, 신선한 재료,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우리가 좀 이거다 싶은 재료들 있죠. 네,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뭐 비하인드 재료도 역시 말씀을 잘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영상을 또 맨날 찍기도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정보 이걸 드릴 겁니다. 이거 뭐 A4지로 뭐 몇 장 분량 뭐 이거 드려봐야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시간에 호재 약재가 갑자기 뜨는데 A4지로 이미 지나간 증권사 보고서나 지나간 자료 이거 말씀드려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겉표지면 훌륭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정보가 아니라 실시간 정보와 비하인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빨리 드릴 수 있는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수단이 문자잖아요. 문자로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문자를 한번 주셔야지. 종목명 두산로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세요. 네, 두산로보 이렇게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정보가 뭐 유료 정보가 아니고 100% 무료입니다. 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좀 문자 주시고요. 제가 그럼 한두 번 정도만 문자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또 상장이 돼서 또 매매가 계속 어느 정도 변동성 있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계속 제가 드려야죠. 그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 연속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 두산 로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케어를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매집주 있죠? 매집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즘 조정장에 이런 쪽으로 대박 한번 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 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 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강 IR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강 IR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되게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권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되게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맨 위 상단 전번이 있죠.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무료입니다.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